2024년 2월 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600포인트 돌파 상승장은 매수하는 장이 아니라 매도하는 장이다. 절대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굵직하고 꽤 일관적으로 시황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재미가 없어. 버라이어티 하지 않아. 미쓰리 이제는 좀 올라간다고 얘기해봐.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식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방식대로 합니다. 제가 이번 2600포인트 돌파했을 때도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부작용이 생기겠다라고 봤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큰 흐름을 보잖아요. 저는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4년 1월 초 주식시장은요 2016년 1월 달 초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처럼 개판은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2024년 1월 달 증시는 2016년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했죠. 자, 그리고 제가 1월 달을 보내보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가장 자주 해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미쓰리가 올해 주식시장을 그리고 있는 그림, 미쓰리 예상대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기업가치 개선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를 단번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전문가들은 2700 가능한가? 하다 어떤 또라이들은 이대로 3000? 이렇게 지랄하는 것들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인생이나 주식이나 뭔가 자연의 섭리 그냥 순리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인위적이고 억지적인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주식시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미래도 좀 힘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이 올해는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빠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왜 빠지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잘 견뎌서 미쓰리의 표현대로 물갈이가 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또 기회가 오면 또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 판이 지금 깨져버린 거죠. 어떻게 깨졌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건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일단 미국이 긴장했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불리하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북한이 어떤 미사일 같은 거를 실험해도 주식시장이 눈 하나 깜빡도 안 했습니다. 하다 장중에 미사일을 던져도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는 왜 북한이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협상 대상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 보란 듯이 하는 거지 우리나라와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선제 타격 타령하고 앉아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긴장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죠. 자, 사람은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이고 대이고 나발이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인간은요, 욕심 덩어리고요. 내 거 뺏기기 싫고요. 내가 남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요.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지정학적 리스크, 붕짜자 붕짜 이야기가 뒤로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퍼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과 함께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상장 지수펀드 ETF를 출시할 거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떴습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냥 냅두지. 왜 들쑤셔가지고 더 엉망진창을 만드니. 오히려 대한민국은요, 제가 올해 하방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2600포인트, 2700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확 밀리고 이러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그런데 이걸 지금 들쑤셔 놨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천하가 돼버린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조금 속상하지만 2400, 뭐 저는 2300 그 이상도 깰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깨는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빠질 거기 때문에, 물론 고통의 시간이지만 주식이야 뭐 견딘 다음에 기회가 오면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주식시장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성격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움직여야 돼요.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죠.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막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정책 같은 거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때 그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기관도 매수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외인들은 어차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재미를 느꼈던 애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쟤네들은 그냥 환율이 좀 오르면 바로 그냥 매도로 전환하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2월 6일 화요일 코스피 시장이 지금 2,500포인트, 그러니까 2,600포인트 아래로 주저앉았죠. 지금 뭐 차트라든가 이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저질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들쑤셔 놓은 거죠. 퍼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이다. 이거 마치 무슨 수치 조작하는 것처럼 쉬워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ETF, 우리 지금 뭐 홍콩 관련된 ELS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요. 옛날에 뭐 코리아 펀드, 바이코리아, 적립식 펀드, 그 좋다는 적립식 펀드, 뭐 뮤추얼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난질하는,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굉장히 허접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허접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질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뭐 기업이 상장된 종목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막 상한가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장난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장난질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 퍼가 낮으면 좋은 올라갈 거고 뭐 저평가 주면 저평가주가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 주식시장, 화요일 주식시장을 조금 보면서 보는 게 또 윤석열이가 또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는구나. 누굴 망가뜨려 놓냐고요? 예, 저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많이 더 망가지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2월 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답답하네요, 진짜. 정말 뭐 총선이 지나고 총선이 4월 달에 끝나고 남아있는
한 또 8개월 동안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너무 지금 총선에 눈먼 윤석열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들쑤시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5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헛소리입니다. 왜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다는 게 아니라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덕분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 괜찮네. 골디락스 되겠네. 연착륙 되겠네. 이런 분위기로 상승했었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근데 갑자기 빠지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런다라고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다는 이야기를 꺼내냅니다. 자,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ISM에서 발표한 1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항상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 50 이상 나왔고 이번에도 잘 나올 것이다. 왜? 지난번 제조업 PMI 지표도 좋았거든요. 제조업 PMI 지표가 좋았으면 서비스업 PMI 지표는 워낙 좋았는데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50.5였는데 기준선 50 이상에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1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53.4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 52보다도 좋았고 13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상에 머물러 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항상 미래를 봐야 되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망을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똥멍청이들처럼 조금 올라가면 더 갈 거라고 소리 지르고 조금 빠지면 더 빠질 거라고 하고 이렇게 설레발치는 무능한 전문가들도 많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들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전망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경제는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쭉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면 사이즈가 나온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월 달에 여러분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겁니다. 왜냐고요?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쓰리 예상대로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놀고 있다. 미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ISM 서비스업 PMI 지표 13개월 연속 50 이상에 있다. 그냥 이거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경제지표의 흐름을 보고 이제는 대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지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순히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쭉 흐름을 봤더니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11월 달에 너무 좋았고요. 뭐 이런 얘기 쭉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저는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서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뭐 짧을 때는 한 장, 길 때는 A4 용지 2장짜리 가지고 이 모든 증시와 경제를 읽어 나갑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매매를 해봤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고수로부터 주식의 원리를 배웠지만 그거는요, 그 분야는 실질적인 주식 매매 분야고, 매매를 하는 분야고, 지금 제가 뉴욕 증시를 읽는 거는 경제를 읽어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조금만 꼼꼼하시고, 조금만 꾸준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경제를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를 전망하는 수준까지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ISM 제조업 PMI 지표에 이어서 서비스업 PMI 지표 50 이상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13개월 연속 50 이상에 놓여 있다. 자, 3월에 과연 금리 인하할 것인가? 지금 현재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6%,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61.7%였습니다. 제가 앞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참 사람이 단순하다.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니까 당장 5월달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버린다. 그런데 최근 경제지표 같은 거 보면서 지금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60%대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제 좀 느끼시겠죠, 여러분?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강한 만큼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3월 인하가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1월달 FOMC 회의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쓰리는 여전히 3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3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3월달에 금리 인하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가장 가능성이 크거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위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여차하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시간 피치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그래서 이날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장들은요. 베이지북을 봅니다. 베이지북은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미국 경기가 후퇴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고용지표 구석구석 안 좋고요. 이미 경제지표 부진하고요. 최근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들 중에 일부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달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이 발언이 금리를 3월달에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인하할 수도 있다. 상황이 되면이라는 거를 넌지시 시그널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연착륙 가능하고 뭐 금리 인하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연준 의원들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흥분 모드로 돌입해서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릴 겁니다. 가뜩이나 작년 연말에 그놈의 금리 인하 기대가 빨리 반영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발광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다른 연준 의원들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시사해버리면 더 흥분 모드가 강해지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은 굉장히 입조심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봐라, 미국 경제지표 좋지? 이러면서 미국의 연착륙 혹은 골디락스에 대한 노래를 계속 부를 겁니다. 그러나 미쓰리는 여전히 3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 그게 중국 경제든 유럽이든 마치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이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사태 같은 뭐 지역 은행의 문제인데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건 대충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미국은 인하할 거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는 여전히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좆도 모르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저것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다가 이젠 하다하다 총선 앞두고 주식시장을 건드리는 바람에 주식시장 지금 2월달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원래 1월달 흥분모드 되다가요, 2월달은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눈치 보기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달 되면은 이제 딱 뭐라 그럴까요? 그 형식을 갖춰요. 뭐 예를 들면 뭐 3월달에 뭐 제약주들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든지 3월달이 되면 막 이렇게 딱 뭔가 폼을 잡아요. 그 폼을 잡기 위해서 1월달, 2월달 눈치 보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2월달 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윤석열 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가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도 경제에 관련돼서 좀 더 이야기를 준비해서 이따가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스те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